요즘 제 주변에는 이 국정감사가 벌어지면은 박범계하고 한동훈 보는 재미로 본다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너무 재밌대요. 네. 그래서 그 어제 그제 있었던 국정감사장에서의 그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이다 발언과 또 그 앞에서 혹 때려다 혹 붙이고 망신살이 뻗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사이에서 설전을 제가 총 정리를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라고 1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2가지 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박범계 전 법무장관, 박범계 의원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것 같아 보이고 좀 바보 같아 보이고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박범계 매우 영리한 사람입니다. 매우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박범계는 지금 한동훈에게 부딪혀야 자기가 뉴스의 포커스를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잊혀지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부음기사 말고는 매일같이 신문에 나오기를 원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감장에서 누구를 나무래고 혼내키는 척해야 자기 이름이 신문에 그냥 도배지를 될 수 있느냐? 한동훈하고 부딪혀야 된다. 박범계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2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우리 한동훈 장관님을 제가 처음 봤던 게 법무부에 오셔서 전임 인사할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것은 정작 장관께서 전임 정부와 인사들의 혐오와 증오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염려가 됩니다. 이게 교묘한 말투인데요. 우리 한동훈 장관님을 내가 처음 봤을 때가 인사하러 왔을 때다. 이게 우리라는 말을 붙일 때는 되게 부모가 자식벌 되는 사람한테 우리 한 장관이 요즘은 참 피곤해 보이시는데 너무 애쓰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100점 받아왔네. 이렇게 우리자를 붙인 이게 딱 그런 투입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님 내가 자네 직전에 법무장관이었어. 이런 거죠. 나이로도 위고. 그러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저도 잘 생각해 보겠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이 정서를 묻는 건데 생각의 대상은 아니다. 혹시 본인이 그런 생각으로 있다면 국가 운영에 대단히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그러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요. 박범계가 한동훈한테 혹시 나 증오하는 거 아니야?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부르죠. 한동훈 장관이 나는 당신 안 미워해. 당신도 나 미워하지 마. 두 번째, 박범계 의원이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제가 안 그러면 한 장관도 안 그럴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박범계는 강원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갔다가 좀 이렇게 약하게 나갔다가 리듬을 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웃음이 터졌답니다. 내가 부드럽게 하면은 한 장관도 안 그럴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 저는 애초부터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박 의원이 나를 먼저 자꾸 이렇게 도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말이 좀 거칠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도찐 개찐 피장 파장
가는 말이 오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거죠. 박범계. 이제 한동훈 장관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이해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자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답을 해주세요. 이제 이런 화가 나서 하는 말이죠. 저는 한 장관에 대해 증오의 정서가 없다고 방송 나가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도 지지 않고 제가 다른 방송을 들었나 봅니다. 네 번째, 박범계 의원이 수원지검 2차장을 감사원으로 보낸 거는 영전이요? 물 먹은 거요? 그러자 한 장관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박범계 의원이 그럼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나? 한 장관이 반말을 하시길래 혹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 2차장이 감사원으로 가면은 영전한 거냐 물 먹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걸 아마 반말투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엉뚱한 대답으로 고를 지르는 겁니다. 반말하시길래 나한테 물어본 줄은 몰랐네요.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께서 일국의 법무장관한테 물어보실 때에는 절대로 반말을 쓰실 리가 없는데 얼핏 듣기에 반말을 쓰시길래 나한테 안 물어본 줄 알았지요. 저쪽에서 밭다리를 걸어오자 그 힘으로 그냥 되지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법무부 산하 범죄 예방 정책국 인원 증원에 대해서 질의하던 중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몸을 좀 마이크 앞으로 이제 기울이자 구미가 당기는 모양이네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이제 박범계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와 행정안정부를 설득할 의향이 있느냐? 한동훈 장관이 지금 그러고 있다. 박범계 의원, 제가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해야 예의가 있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맞받아치는 겁니다. 네, 이런 국면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받을 때 장관은 철저한 아랫사람 을이고 의원 나으리들은 갑입니까? 의원 하다가 장관한 사람도 있고 장관 하다가 의원한 사람도 있고 나이가 역전된 경우도 있고 서로 대등한 관계 아닌가요? 일국의 국회의원 나으리님이나 일국의 장관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박범계가 깔아놓은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예, 의원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Yes, sir 이라는 거죠. Yes, sir. Yes 라고 대답하지 말고 Yes, sir 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Yes, sir 이라는 이 말투는 군대에서 미군에서 병사가 장교한테 반드시 써야 되는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박범계는 뭐를 전제 조건을 하고 있느냐? 나는 장교야. 너는 일개 하급 병사야. 그러니까 내가 뭐를 묻거나 대답할 때는 반드시 대답한 다음에 Yes, sir 이라고 대답해. 알겠니? 라고 호통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의원도 그래야 되죠. 예, 장관님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 전형적인 갑질, 몸에 배인 갑질.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의원님 하라고 이렇게 호통치는 것, 다그치는 것, 윽박지르는 것. 한동훈 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7번째,
대장동 의혹 같은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미 오래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수사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적폐청산위원회를 돌리거나 청와대 캐비넷을 뒤져서 발표한다거나 이렇게 새로 발굴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기억 되새겨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청와대로 들어갔죠. 그래 놓고 마치 도깨비 뭐 어디서 꽃감 빼먹듯이 자고 일어나면 청와대 캐비넷에서 뭘 발견했다고 그래요. 책상 서랍 열어보니 뭐 거기다가 무슨 뭐 문서가 있었다. 이게 지금 한두 가지였습니까? 그래서 검찰한테 수사를 지시했다. 기억나시죠? 청와대를 열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무슨 잘못된 서류가 남아있다더라. 그거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위원회 바로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도착한 장관들이 적폐청산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뭐 비리 다 새로 집어내려고 그러고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거 하나도 안 만들었다. 지금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불거졌던 일이다.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먼지 털기식 정치 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 검사를 총동원했다. 먼지 털기 하고 있다. 이제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 초반에 적폐 수사를 대부분 담당을 했던 본인이 올시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수사 인력은 그때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질문했던 사람이 깨갱 할 말이 없는 거죠. 질문했던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입맛을 따시고 뒤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검사들이 총동원된 거 아니냐, 민주당을 지금 먼지 털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냐면 모르는 소리 허들 마시오. 문재인 정부 초반에 내가 적폐청산 맨 일선에 있던 책임검사였었어. 누구보다 내 잘 알고 있어. 지금 이 국감장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권 초반기에 검찰이 얼마나 동원됐는지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비교를 해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 동원되고 있는 검사는 그때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깨갱. 그냥.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흑석동의 부동산 대감. 이제 김의겸 의원이 지난 6월 달에 한 장관이 미국 출장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원에 제출된 50에서 60페이지짜리 영문 자료를 어렵게 구했다. 어렵게 구한 모양이죠. 김의겸 의원의 보좌관실에 그 67명 되는 보좌관들이 지난 몇 달 동안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닌 모양이죠. 어렵게 참. 그러니까 우리는 나쁘끄러워서도 이런 말 안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뭐 자료를 하나 국감 자료를 구해 왔더라도 그냥 이런 자료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말할 것 같은데 김의겸 의원은 그걸 어렵게 구해 왔다고 어렵게라는 말을 굳이 씁니다. 좀 부끄러운 말이긴 한데요. 어찌 됐건 60페이지짜리 영문자를 구해왔답니다. 그건 뭐냐? 제가 그걸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박원순, 이재명, 한 사람은 서울시장, 한 사람은 성남시장. 이 영문자료에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설계자가 뭐 뉴욕에 있는 법원에 기소가 되고 재판부에 자료가 넘겨졌는데 검찰이 재판부에다 자료를 넘겼는데 그 자료를 넘긴 그 영문 자료가 60페이지짜리인데 거기를 보니까 박원순과 이재명이 언급돼 있더라. 따라서 지난번에 한동훈이 6월 달에
미국 출장 갔던 것은 박원순과 이재명이 뒤를 캐려고 그 영문 자료 보러 간 것 아니냐? 라고 이제 김의겸이 이제 한 방 먹여야지. 잘 됐네 하고 이렇게 탁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뉴욕에 가서 어떤 특정 사안을 때문에 갔는지를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 그다음 두 번째, 어렵게 구했다는 그 자료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온다. 참나. 저희도 글 쓸 때는 현장 취재한 내용, 과거에 경험한 내용, 그리고 구글 검색도 합니다. 하루에도 구글 검색 수십 번씩 합니다. 영어로도 하고, 저 같은 경우 그 인터넷 사이트 불어로 된 거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한국말도 물론 보고, 구글도 보고, 네이버도 보고 다 봅니다. 김의겸이가 막 엄청나게 자랑질한 거죠. 어렵게 구한 영문 자료, 혹시 여기 보니까 박원순하고 이재명 이름이 있던데 한동훈 당시 뉴욕에 간 것은 이 사람들하고 관련된 뭐 비리가 있는지 그거 캐러 갔던 거 아니야? 우리는 다 보고 있어.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이상하네요. 그거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구하셨어요?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러자 참지 못하던 우리의 박범계 의원이 영어를 잘하는 장관님이야 금방 보겠지만 우리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오늘의 최고의 사이다 발언. 그거 한국말로 된 자료예요. 웃어서 죄송합니다. 저 이거 기사 보다가 얼마나 혼자 껄껄대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이번에는 김의겸과 박범계가 한동훈 장관 앞에서 또 한 번 봉숭아학당을 연출을 했는데 김의겸은 이거 어렵게 구했다. 60페이지짜리 어렵게 구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러자 박범계가 뭐 한동훈 장관은 영어를 잘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거 읽느라고 힘들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거 한국말로 돼 있는데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이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건 이제 민감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총선이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마한다고 그러면은 그걸 트집 잡아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를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치고 나가려고 그러고, 만약 출마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 하나를 미리 밟아놓는, 그래 출마 못하게 오늘의 한 발언이 이제 말의 씨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겁니다. 권칠승 의원의 그 뜻은.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앉아 있으면 법무 행정에 대해서 물어야지 왜 1년 반 뒤에 있을 국회에 출마할 거냐고 묻느냐. 여기가 그런 자리냐? 그럼 다른 증인들한테, 다른 참고인들한테 다 물어봐야지. 감사원에서 나온 그 사무총장한테도, 뭐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나온 사람한테도, 뭐 군인들한테도 다 물어봐야지 혹시 출마할 계획이 있냐고. 국회 국정감사라고 하는 자리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앉혀놓고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자리니? 이런 겁니다.
또 아무튼 한동훈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 야권 성향의 유튜버가 자신을 미행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겠죠. 약점을 잡아보려고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강남에 10%가 나온다는 그런 뭐 룸살롱이 혹시 가는지 이제 그런 거 보려고 했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하면은 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를 때가 많은 그런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이러는 겁니다. 장관이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 집권 초기의 장관인데 여론조사에서 본인 이름을 빼달라고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치적 도리이고 대통령을 위한 길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여론조사는 제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다. 제가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결과 내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 국감장에서 여론조사에서 빼달라커니 말라커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 와, 이런 답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내 이름 넣어주세요.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내 이름 빼주세요. 뭐 속 따르고 겉다른 말들 한 사람들 많았었습니다. 내 이름 계속 넣어. 이런 속마음 딱 감추고 내 이름 빼주세요. 1등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2등, 3등으로 떨어지면 내 이름 빼주세요. 예. 아무튼 그 한동훈 장관 대답하는 걸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엇을 상상했든 그 상상 이상의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하는 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만들어 주고 있다. 혹 때려다 혹 붙이는 이러한 풍경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식상할 정도다. 그렇다면 박범계 의원이 법무장관일 때는 어찌했느냐? 여기 뭐 제가 자료 저희가 잔뜩 준비한 거 있는데 한동훈 지금의 장관은 저리 가라 할 만큼 박범계 법무장관은 더 장관으로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뻗댔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뭐 이거 소개해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